안녕하세요 여러분, 올신TV 아침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을지 주옥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느냐면요, 전북에 와 있습니다. 어제 전남 광주에서, 광주역에서 이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오후에 마치고 지금 전북에 왔습니다. 오늘은 전북 도청 앞에서 저희들이 집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시간은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꾼은 입만 열면 거짓말, 싸기, 이런 게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 너무나 순수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는 것을 제가 어제 또 느꼈습니다. 어제 그 광주역에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말 전라도에 이렇게 열렬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있다는 거, 저는 정말 어제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으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결국은 이분들은 3월 1일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화문 광장에 모두 다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자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놓은 이 자유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이 부강한 나라, 이 나라의 모든 기초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놨는데, 지금 언제부턴가 지금 여야를 할 것 없이 이 두 놈들이 마구제비로 돈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공돈을 막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강탈을 해서 그 돈으로 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 부채가, 국가 부채가 자꾸만 높아지면 결국은 이 나라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좌파 새끼들이 돈을 막 뿌려. 저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가 헬리콥터에 돈을 잔뜩 싣고 전국에다 뿌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단독으로 14조 가까이 되는 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 돈을 언제 뿌리느냐? 이 대선 때. 여러분, 대선 때 돈 뿌리는 거 저게 정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을 평소에 그렇게 비난하는 이 놈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요때만 딱 필요할 때만 써먹고 경제를 도약시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과연 경제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재명이는
자기가 지금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권력을 차지하지 않으면 바로 이 어마어마한 비리에 부부가 두 연놈들이 어디로 갈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조사받고 철저하게 수사가 들어가면 저들이 저지르는 그 가족 모두의 비리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박정희 대통령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본받겠다. 경제를 도약시키겠다. 이거 다 싹입니다. 싹입니다. 이미 박정희와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만 주면 이 정부, 이 권력자들이 간섭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세계 5위 안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유를 주면 기업을 통제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이 사기 방역으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자, 이 여당과 야당 똑같이 후보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공적을 높이면서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처럼 성공으로 가겠다. 아니요, 여러분.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이 경제적 토양 다 닦아놨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가 부족합니다. 이 국토가 부족한 만큼 경제적 영토는 전 세계로 펼쳐놓은 게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바로 그것이 수출 정대, 수출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대통령이 수출 정대, 수출탑 이거 세운 사람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하고 그 기업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영토를 전 세계에 다 뿌려놨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제적 영토가 뭐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공장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통해서 삼성, 현대, SK, 대우, 금성, SK에서부터 한진중공업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이 문재인 일당들에게 피해본 기업이 한진 대한항공입니다. 저 문재인 일당들이 대한항공을 완전히 죽여놨습니다. 저희들이 대한항공 앞에 가서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을 했습니다. 기업 죽이지 말고 대한항공 힘내라고.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를 박탈하고 저 권력을 진 저 공산주의자 놈들이 기업을 죽이려고 옥죄고 국민연금을 저들이 통제를 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결국은 대한항공이 지금 그 회장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앞이 뻔히 보이니까. 아, 저들이 왜 대한항공을 죽이느냐. 대한항공은요, 우리 이 아시아에 미군이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이 쓰는 군사 장비를 모든 이 정비를 대한항공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죽여야 이 미군 군사 장비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저놈들이 대한항공을 타켓을 해서 땅콩 회유 별 지랄을 다 하면서 결국은 대한항공을 그 회장이 목숨을 잃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다 기초 누가 닦았냐? 박정희 대통령이 닦아놓은 것입니다. 이 좌파, 주사파, 좌익 세력들이 경제하고 전혀 개념이 달라요.
저 좌익 세력들은 자유경제를 싫어합니다. 저 새끼들은 통제경제를 항상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통제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제경제는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통제경제가요 결국은 나라의 발전을 저해시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엄청난 그분의 희생, 정신, 반공정신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미국이 군사정부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홀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분이 독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부강을 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죠. 그만큼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국민들의 배고픔을 허락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나라의 경제적 기초를 모두 다 닦아 놓으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자, 여러분, 저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그리고 저 자식들이나, 특히 저 청와대 문재인 일당들이 이승만 박정희 혜택을 안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놈들이 이분들의 모든 혜택을 받고 배부르게 잘 처먹고 잘 살고 권력을 잡고 이 하는 게 누구의 덕분입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의 덕분입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면 저들이 감히 어디 여기서 지금 저런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여당 후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을 또 찬양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쟤네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망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스탠스를 바꿨어. 경제로. 여러분 이재명이 그 돌대가리 같은 머리에 경제를 살린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니 엉뚱하게 기축통화 얘기를 하는 놈이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기축통화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기축통화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받아서 중국이 해보려고 하다가 택도 없는 소리. 전 세계 아무도 기축통화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축통화 엉터리 같은 발언을 하는 자가 갑자기 또 경제로 바뀌었어. 경제로.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박정희 대통령 그 성공의 길을 가겠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는 갑자기 너무 잘 살았어. 갑자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클 때는 여러분 저 크리넥스 있죠? 크리넥스 하나 딱 뽑으면 그게 2겹으로 돼 있어요. 2겹인데 2겹도 그거를 아껴 쓰기 위해서 1겹만 뺏겨서 쓰고 1겹은 또 나중에 써. 우리는 그렇게 이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근금 전략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보들이 돈을 막 퍼주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막 100만 원씩 주겠다. 헛땡땡 저런 놈은 1억을 주겠다. 야당 후보도 막 퍼주겠다. 똑같습니다. 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온통 퍼주겠다 이거면 퍼주겠다.
퍼주는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걸 가장 앞장서서 했던 나라가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지하 자원이 석유가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 그런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 너네들 국가가 다 줄게.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막 펀에 지르면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망했어. 왜 망했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때 석유가 OECD 국가 그리고 저 중동의 석유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왜 폭락을 했냐? 미국은 여러분 4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막 이제 개발해가지고 석유가 중동에서 안 사와도 되고 미국 자체의 석유를 쓰다 보니까 이 중동산 석유값이 뚝뚝 떨어졌어요. 자, 베네수엘라가 경제발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이 제대로 살아가도록 솔직히 말 창의적인 머리를 발견해가지고 어떻게든 국가를 자유스럽게 자신들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다 준다고 석유값이 폭락을 하니까 여러분 거지가 됐어요. 베네수엘라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곳에 살던 여성들이 이웃 나라에 몸을 팔러 다녀요. 나라가 가난해지면 망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고종이 멍청하고 고종이 완전히 왕이 바보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외세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종이 망하니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그것도 위안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포주들이 이 위안부로 몸을 팔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저 윤미향 전현하고 나하고 싸우는 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요, 공짜도 주면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야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온통 퍼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퍼주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자들이 박정희를 팝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팝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결코 돈 뿌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퍼주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퍼주기는커녕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조건 아껴 쓰고 전략하는 그 정신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에서 정상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부채를 가지고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 정도 되면 에어컨을 틀 수 있어요. 유일하게 청와대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때만 해, 60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부채를 붙이고 있으니까 정상이 와서 아유 각하 이렇게 더운데 부채를 붙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우리나라가 전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비서에게 문을 닫고 정상이 오셨으니까 에어컨을 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원전 기술을 우리나라가 그냥 몇 달러 정도밖에 안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원전 기술을 미국에서 도입해서
이게 몇 년 걸리느냐 했더니 21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원전을 도입했습니다. 그 도입한 결과를 박정희 대통령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1기, 2기 이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유일하게 청와대 이 뭡니까? 수세식, 이 화장실. 정상에 오니까 화장실은 수세식이 있어야지. 근데 그 수세식 뒤에 물이 담기는데 그 물 한 방울을 아끼기 위해서 벽돌을 2개를 갖다가 그 변기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서 물을 아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아버지 우리 유경수 여사는 이 한복이 다 따를 때까지 꿈에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 문재인 저 부인 김정숙이 수백 벌이 되는 것 같아요. 옷이. 지금의 시대에 맞게 입는 거는 좋지요. 그러나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 문재인 반역적 놈이 청와대에서 저 부부 연놈들이 호의호식을 누리고 이 세상에 좋은 옷은 다 입고 좋은 거는 다 하고 삽니다. 그 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유경수 이 위대한 두 분의 정신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에 딱 당선돼서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시는 가정에게 도우미 아줌마가 퐁퐁 1,000원짜리 요만큼 남았는데 대통령이 그것까지 랩으로 사서 청와대에 가져가서 쓰시는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우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의 이 대통령이 되어보겠다는 이 두 부부 후보가 온통 퍼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놈들이 시대적으로 지금은 좀 다르지 않나 이렇지만 헬리콥터에 돈을 싣고 마구마구 뿌리는 이런 포퓰리즘 정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냐. 1964년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을 방문해갖고 한보든 탄광에서 광부와 간호사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시키고 이분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독일 사람이 놀랄 정도로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성실하니까 그 독일의 대통령이 이 광부들을 보고 보정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가져와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그곳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한보도 탄광에서 간호사와 광부를 모아놓고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너무나 고생하지만 우리 생전에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서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이라도 만들어 놓고 닦아놓고 가자고 호소를 하니까 이 간호사 광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울면서 애국가를 마저 못 불렀다고 할 정도로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빚을 산더미같이 지어놓고 저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뿌리면 대한민국의 돈 가치는 완전히 하락하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이 이 빚을 갚다가 결국은 파산하고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면 우리나라가 미래에 나아갈 공동체가 추구할 비전을 제시해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자로서 국민에게 던진 비전은 후손이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가 짓고 나면 1963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놈들은 35,000달러 시대 맞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35,000달러에 사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 지도자라는 놈들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공돈을 뿌리며 권력을 잡겠다는 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수는 앞만 보고 오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자유우파나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는 여기에 모든 올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보수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올인을 하면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 해외에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다 보고 있으면서 이 정치적, 문화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신 사상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국가 비전을 뭘 제시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5위권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되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돈 막 뿌리면서 저거는 대한민국이 이 기초부터 하고 나면 경제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 분명히 도태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도태되는 세력은 국가에서 최소한 20%, 이 20% 도태된 세력은 아이를 낳아서 성장해서 클 때까지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돈을 뿌리겠다. 내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본받겠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다. 사기꾼들이에요. 국민의 주머니를 강탈해서 뭘 하겠다고?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워낙 이 좌파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당도 따라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빚더미를 안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요,
정치 수준이 높습니다. 정치꾼들보다는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이 박정희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으로 올려놓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뿌린다는 이 얘기를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자로서 국민에게 던진 비전은 잘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지도자들은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뭐 박정희를 당겠다, 이거는 그냥 웃기는 거고요. 자,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이든지 국민 주머니에 공돈을 찔러주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 그리스 1981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 이 공약을 걸고 집권했던 이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석유 시설은 국유화해서 나온 돈을 국민 주머니에게 다 찔러줬습니다. 그러니까 국유화는 뭐냐면 여러분, 정부가 통제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겁니다. 저 북한 보세요. 개인 소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망하는 겁니다. 북한은 통제 경제고 북한이 저 김정은이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요, 그나마 지금 건건히 살아가는 거는 장마당 저것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도 지금 죽을 맛이죠. 이게 지금 통제경제, 국유화하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이만큼 크게 하고 정부는 요만큼 합니다. 그런 나라는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독재라고 하지만 독재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했는데 무슨 독재입니까? 독재라고 말하는 놈들은 전부 빨갱이, 공산주의자, 대한민국의 고정 간첩놈들이 하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개가 묵묵 짖는 거 개소리입니다. 그때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왜 저렇게 잘 살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해외 나가서 돈을 막 벌어들이잖아요. 수출이 돈 벌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자, 차베스가 공돈으로 무조건 다 나누어주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는 지금 백성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데도 공돈 줍니까? 이런데도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들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줬다가는 망합니다. 자, 이 두 여야가 퍼주기 공약을 만약에 집행하려면 300조가 든답니다. 마을 단위 지역 공약은 뺀수치인데 연일 막 공약하고 선물 준다고 난립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도대체 전문가들은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돼서 돈을 뿌리는가? 아무리 돈이 흔해도 뿌리지 말아야 할 돈은 안 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제 우리 국민혁명당 우리 정광훈 대표님과 전국을 지금 투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석구석 대한민국이 못 사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 경제 발전을 시켜놨으면 전략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여기서 견디면서 살아가야 여러분 이 빚더미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이 나라가 건전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베네수엘의 열차를 탑니다. 자, 300조 재원이 필요한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돈 나오는 국민 주머니 강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이 5년으로 충분합니다. 이 쓰레기 집단, 싸기 집단, 도둑 집단, 이 집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20년 후퇴했습니다. 20년이 뭡니까? 30년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심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뿌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국민이 열심히 일할 자발 의지를 꺾는 이 포퓰리즘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수 더 떠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민노총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뭐란지 알까? 사회주의로 국민 철밥통 시대를 열자. 이런 개 잡놈들이 나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국민 철밥통 시대를 열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철밥통이면 철밥통. 여러분, 돈 뿌리면 국민들이 일을 안 해요. 그 망하는 겁니다.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자활 의지를 꺾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이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 마약이 됩니다. 이 마약을 먹고 여러분 자식들이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 그게 바로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 그 전략하는 정신,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신, 지금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민노총 놈들이 사회주의로 국민 철밥통 시대를 열자. 이런 개 참놈의 새끼들,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저 동구와 남미 국민들의 목에 걸린 것은 철밥통이 아니라 거지 밥그릇. 이걸 보고도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대선 후보가 박정희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새마을 정신을 본받겠다. 퍼주기 공약과 새마을 정신으로 한 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새마을 정신을 모르는 후보입니다, 여러분. 새마을 후보들이 새마을 운동이 내건 생산 정대와 생활 향상은 퍼주는 돈이나 받아먹겠다. 이 정신머리를 잃을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근금 전략이 새마을 정신입니다. 그런데 퍼주기 정신이 이게 맞습니까? 새마을 정신과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퍼주는 돈이나 받아먹겠다. 이런 포퓰리즘 공약 중단하라! 이 두 후보 똑같이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자조를 요구했습니다. 1970년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국의 34,000여 마을마다 시멘트 200포, 300포를 지원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세멘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정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네. 나라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간섭하지 않고 시멘트를 주면서 마을을 어떻게 이끄는지 방치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낙오됐던 18,000개 마을 중에 6,000개가 절치부심해서 이듬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해서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밝힌 사람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재단에 있는 자성희 이 이사장님께서 박정희의 살아있는 경제학을 강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정신, 제가 춘천 쪽에 살잖아요. 그 춘천에 춘천댐을 가보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 위대한 지도자는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항상 만들어줘야 된다. 그 여러분 춘천댐을 보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 4대강을 생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4대강. 이 4대강을 통해서 대한민국 홍수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을 한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넣어놨습니다. 누가? 이 문재인 저 개 잡놈들이 4대강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물이 풍년이 됐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다 가다가지고 가뭄이 되든 뭐가 되든 4대강 때문에 대한민국 곳곳에 홍수가 없어지고 우리가 물을 풍족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물 부족 사태가 반드시 옵니다. 이런 거를 예측해서 국가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나온 후보들이 무조건 국민들에게 돈 뿌리겠다, 공돈을 뿌리겠다, 국민의 주머니를 강탈을 해서 뿌리겠다. 이 정신부터 바꿔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정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학자 디드러 매클로스키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뭐냐? 이 교수가, 정치학자 교수가 도대체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지닌 개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위대한 지도자 밑에 개인이 창의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것든지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갔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독재자 아니에요. 이 문재인 이 개잡놈들이 독재자입니다.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엄청나게 뽑아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집단들이 독재자입니다. 문재인 독재자. 저는 반드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돈 찔러주고 겨우 일자리 창출이 노인네들에게 돈 뿌려주고 비닐봉지 들고 휴지 줍기나 다니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건 나라 망하게 하는 거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알바 자리도 없습니다. 수당 안기는 청년들에게 돈 찔러주고 장년 노인네들에게는 수당 안기는 나라에서 자부심 갖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야당 후보 정신 차려. 당신은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힌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국민 주머니에 세금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략 점검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되는 돈으로 기업과 중소기업을 투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 나라가 앞으로 2주 뒤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남은 5년 또 이끌어갈 지도자가 뽑힙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마구잡이로 돈을 퍼줘서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같이 망하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를 살림살이를 정말 알뜰하게 해서 미래를 열고 미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이 땅에 7, 80대 또 우리 어르신들이 뛰어난 지도자와 함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같은 뛰어난 지도자와 함께 땀을 흘리며 일군 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절치부심 기도해야 돼요. 지금 부정선거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부정선거를 저지르겠다고 도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투표용지에다가 도장을 찍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고 해외에서 방금 온 소식인데 어제 이미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놓고 투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아주 기승을 부릴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내 나라의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우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가 다 TK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라도에 잘 사는 거 이것도 다 TK의 경제 발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줘야 우리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땀 흘려 이룩한 이 목표의 성취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공돈을 뿌리낸다는 놈들, 박정희를 독재로 몰아붙인 놈들이 이제 와서 박정희 경제를 본받겠다 하면서 돈을 뿌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과연 재명이가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자가 주머니를 찬다면 자신의 배는 부를지 몰라도 솔직히 말해서 나라 돈 빨아먹는 좀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본소득 시리즈 포퓰리즘 나열하는 인간은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김일성이를 본받아 지상낙원 만들겠다는 놈들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제발 초밥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좋겠다. 초밥 먹은 기생충 잤어요 광명 찾자.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피땀 흘려 세금 내는 국민들을 초밥 먹고 싶다. 초밥은 그들만의 잔치인가? 초밥은 너는 어디 있나? 알아봐라. 어떤 놈 멀지 않아. 박근혜 아련하러 가겠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기생충들은 그 입 다물라. 선거 때만 되면 강원이설로 국민에게 호소하지만 퍼주기와 새마을운동은 정반대인데 이재명이 참 말 많아 오는 대로 짓거리네. 이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냐. 기가 차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대통령의 위대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 하나는 반드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철수 절대 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쟤들이 지금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부정선거합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일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안철수를 욕하지 마시고요. 유델리지. 내가 왜 이러냐 갑자기. 유델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박정희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용합니다. 잠시 요 선거철에 이 이용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언론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어떤 수단을 꾸밀지 모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던 국민들이 여러분 이제 결단을 내려서 윤석열이와 안철수를 계속 압박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전북에서 하고 내일 대전에 끝나면 서울 올라갑니다. 우리가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선거 사무실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를 반드시 단일화하도록 만들어야 안철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야당 후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단일화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 민족 해방 민족민주주의 혁명을 외치는 저 주체사상, 저 운동권 세상에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대한민국 멸망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들에게 더 이상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 전체주의 저자들에게 아니면 중화 제국주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만약에 이걸 원한다면 안철수, 윤석열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얼마나 교육 수준이 높습니까?
그런데 왜 전체주의가 뭔지, 이것이 끔찍한 것인지 감조차 못 잡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죠. 반드시 1984년 조지 오웰이 전체주의 일당 독재 세상이 코앞에 닥쳐와 있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한국 국민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전체주의 세상에 살아볼 작정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는 노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전북 오늘 도청 앞에서 집회한다고 전북에 와 있습니다. 오늘 채팅에 오신 분들을 제가 소개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 자, 윤미경님 감사합니다. 선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정래님, 신홍래님 항상 기뻐. 아이고 심영식 목사, 에베네셀, 아하, 라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 유튜브 김동균, 김성희님 감사합니다. 이정래님 항상 기뻐, 윤미경님 감사합니다. 라엘님 감사드리, 소니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기도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게인TV 에베네셀님 감사합니다. 단일화 한 해 아주면 역적이 된다. 하이키님 감사합니다. 네, 달빛님, 김동균님, 이윤희님 감사합니다. 성리자 감사합니다. 없음님, 라엘님, 김동균님, 백합님, 달빛님 감사하고요. 홍순봉님 감사합니다. 김성희, 김동균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전북에서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슈퍼챗 반드시 1984년 슈퍼챗 하신 분이 누구죠? 김동균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하이키님 감사합니다. 오일신 대표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꼭 저희 1시 전북 도청 앞에서 하는 집회를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일신 대표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자, 끝인사. 지금 미국은 어떠세요? 여기는 추워요. 전북 전남이 얼마나 추운지, 바람이 많이 부는지. 아유, 너무 추워서 혼났습니다. 자, 네, 조옥순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반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 일주일은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용서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숙소 안에서 합니다. 네.